자,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아까 주임법의 상임법입니다. 상임법인데 주임법과 차이점만 체크하면 돼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대항력이다. 그러면 아까 주임법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거기 보세요. 적용 대상 보세요. 적용 대상은 주택이 아니고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이 보증금 이외에 월참에다가 100을 곱해 주어서 환산 보증금을 합산해 줍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은 상가 임대차의 적용 범위에 우리 주임법은 보증금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8년 1월 26일자로 금액이 좀 상향 조정됐어요. 서울특별시는 4억을 지우시고 6억 1천만 원. 4억을 지우시고 6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3억 지우시고 5억. 광역시는 2억 4천 대신에 3억 9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대신에 2억 7천입니다. 2억 7천. 그 다음에 거기 반가로 위반에 작은 별표 하세요. 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대항력. 그 다음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제도 적용됩니다. 3기 연체 시 해제 규정, 권리금 규정. 그래서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제도, 그 다음에 3기 연체 시 권리금 보호 규정. 요거는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보니까 작년 28회 기출인데 상가 건물 보증금이 7억 원이다. 그러면 어느 경우든 다 초과합니다. 보장이 인정되지 않아. 최단기 1년이거든요.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초과해버렸으니까.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없어. 초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권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제도에 따라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봅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암기하세요. 그냥 초과되는 경우에도 계대권삼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규정,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 그래서 계대권삼 이렇게 계대 대구에 계대 있죠? 계대 3번이나 그쪽 가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계대권삼. 계대권삼은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게 작년 기출인데 나머지는 주임부가 똑같고요. 오른쪽 판례 1번입니다. 23회 기출.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 밑줄이고 더불어 영리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공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항력. 건물 인도입니다. 상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이죠. 차이점이죠. 범위는 똑같습니다. 행사도 똑같고 거기에 기출 2개 나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자가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으로 등록했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판례 2번 같죠? 존속 요건이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고 판례 3번은 그 기출 2번째와 같습니다. 보증금 회수도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같은데 세무서장으로부터 밑줄이죠. 세무서장. 확정일자는
상인법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는 주임법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반가로 3번에 주임법과 똑같은데 건물 인도나 집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집 비워주고 경매 청구하죠? 네? 전세권은 경매, 왜냐하면 317조라는 조문에 보면 전세권에 등기해놨잖아요. 전세권에 등기했으니까 전세권이 끝나. 그러면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와 말소 등기 서류는 동시행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사집행법 41조에 한다면 이 동시행관계를 깨트려야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이 목적물 인도하고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동시행관계를 깨트려야 경매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목적물 인도해 주더라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지? 그러나 상가 건물이나 이 임대차 건물은 만약에 스스로 경매 청구하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받아야 돼요. 판결받아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러 갔더니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행관계단 말이에요. 동시행관계니까 사실은 민사집행법 41조에 한다면 집행개시 요건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집 비워주고 경매 청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주가 깨지죠. 주택 인도해 줘 버리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하게. 따라서 주임법과 상인법에서는 건물 인도 집 비우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하고 보증금 수령할 때 집 비워주면 되는 거야. 그게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에 반가로 3번에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확정 판결 그 밖에 준한 집행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건이다 그럼 틀립니다. 그러니까 건물 인도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 요건 뭐 똑같고 상한 금액 참대로 보시고 상한 금액은 잘 안 나옵니다. 6,500에 뭐 2,200까지. 등기 명령도 똑같습니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최단기가 1년이죠. 상인법은 주임법은 2년이지만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 갱신요구제도죠. 갱신요구제도. 상인법은 주임법은 갱신요구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이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고 5년까지 장사해주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에 지금 망치 들고 난리 쳤죠. 10년으로 지금 늘리지 않은 연장이 지금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인데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또 건물주가 또 문제죠. 그죠? 10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5년입니다. 5년인데 만약에 상인법에 그러나 단 법정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5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적용되지 않아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 못하는데 임대인이 거절 사유가 있다 그랬죠. 거절 사유가 삼거보전 이렇게 파멸처리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파멸처리. 삼거보전 파멸처리. 그래서 3기의 참여를 안 줬다. 그러면 거절 사유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했다. 그 다음에 상당히 합의하에 보상해 주기로 했다.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했다. 그 다음에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요. 여기서는 고의입니다. 일부러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는데 이걸 경과실로 바꾸면 틀립니다. 경과실로. 그 다음에 멸실했다. 그 다음에 철거, 재건축하려고 할 때는 비켜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개축으로 이렇게 바꿔 나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이렇게
거절 사유가 있어요. 요거 2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10조 보면 거기에 1호가 3기 굵은 글씨죠. 3기의 차임을 달했다. 그러면 거절 사유 되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임대차했다. 보상 제공했다. 전부 일부를 동의 없이 전대했다. 5호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이 중과실을 경과실로 바꿔치기 하면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파손했다. 멸실했다. 7번에 철거 재건축의 개축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 밖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거기서 2항을 보니까 계약갱신 요건을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단 법정갱신은 예외라 그랬습니다. 3항 보니까 계약갱신으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5% 초과 금지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판례 4번 보세요.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한 후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판례 5번 기출이죠. 상가 건물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갱신 거절의 통지는 관리행위니까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판례 6번 22회 갱신 요구권에 관한 5년을 제한하는 것은 법정 갱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증감 청구권에서 반가로 2번에 100분 후 9를 100분 후 5로 바꿔주세요.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는 주임법과 똑같이 100분 후 9가 아니고 100분 후 5로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3조 보세요. 13조는 2항 체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갱신 요구 기간 내에 한해서 임대인을 대위입니다. 대위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거 전대차를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의 없고 전대차 했어. 이 전차인이 갱신 요구하려면 직접은 안 되고요. 임대인을 대위에서 하란 말이에요. 임대인을 대위에서 직접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거기에 권리금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입니다. 거기에 임대인은 반가로 2번이죠. 임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들여낸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손해배상은 거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배상을 책임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에 동그라미 낮은. 시험 문제가 높은 그럼 틀립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조문 하나 보세요. 조문에 보면 그 위에 사항 보세요. 사항 27의 기출이라고 그랬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죠. 이 종료한 날을 시험 문제 하나가 방해한 날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방해한 날이 아니고 종료한 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3년의 시효가 걸리죠. 자, 문제 하나 봅시다. 상임법 3번 보세요. 상임법 3번. 상가임대차 보호법 옳은 걸 고르시오.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가능하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입니다. 들렸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2번이 답이죠. 3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2년이 아니고 1년이죠. 최단기. 들렸죠? 전차인의 연체기 3기가 2기가 아니고 3기죠. 상인법은 3기입니다. 주임법은 근거 조문이 없어서 민법을 그대로 가니까 2기이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임차인의 임대 낸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아까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죠? 네?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주임법만 하고 사행법은 차이점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 담보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등기, 가담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전두환 때 8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이념은 폭리방지입니다. 폭리방지.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는데 1억을 꾸었어요. 이게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였는데 요 집의 2억짜리다.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1년 안에 못 갚으면 어쩔래 그랬더니 대신 물건을 주겠대. 대일물 변제 예약을 해요. 아니면 아예 팔아버리겠대. 얘한테 매매 예약을 해요. 그 예약액에서 가등기를 해놓아. 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이게 여기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수한 저당권이다.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고요. 을인한테 1억을 돈을 금전 차용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양도담보라고 그러죠. 양도담보. 그래서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를 자, 규제함으로써 폭리방지하는 법이 가담법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돈 1억을 꾸었다. 2억짜리다. 2억짜리다. 이 사람은 채무자다. 채권자가 가등기 해놨어요. 가등기 담보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특수한 저당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이 시집이다. 물상보증이다. 가등기 집을 샀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이렇게. 저당권도 똑같죠? 저당권도 채무자, 물상보증, 제3취득자. 그죠? 선순위권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순위. 선순위권자가 있어요. 4천만 원 가지고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고 후순위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후순위. 가령 뭐 6천 가지고 후순위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 B가 자기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럴 때 첫째, 권리 취득하려면 귀속 청산을 하라 이거예요. 귀속 청산이라는 거는 가등기에 본등기 친다 이 말이죠. 이게 소유권에 가등기를 해놨다. 을이 본등기 치는 거야. 소유권 이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려면 취득하려면 첫째 청산금 통지하라는 거예요.
이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통지는 채무자 등, 여기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라. 여기 채무자 등이라는 거는 소유자인 사람, 일 수 있는 사람. A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채무자. 그죠? C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제3취득자 D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 등이라는 것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라 이거지. 그리고 요 청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 2억짜리죠? 그죠? 빼기. 원래 피담보채권 얘기입니다. 피담보채권은 1억이잖아요? 1억. 근데 1억 피담보채권인데 이 피담보채권에 관한 그 범위는 저당권에 관한 민법 360조로 그대로 갖다 써요. 원본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특수한 저당권으로 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 선순위 채권액 갚아줘야지. 지가 먹으려면. 이게 4천이었죠. 만약 있다면 여기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있죠? 소액보증금은 최선순위라고 그랬죠?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이게 이제 없다고 본다면 2억에서 1억 4천 빼니까 6천 있죠? 내가 니한테 6천 줄 게 있다고 통지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통지한 금액을 채권자 통지한 B는 다툴 수가 없어요. 야, 5천이다 이렇게 다툴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이제 판례 하나가 뭐냐면 판례하다가 이 목적물 가격이 2억인데 저평가했어요. 저평가해서 1억 5천으로 통지를 했어요. 야, 1억 5천이다. 그러면 누가 열받아? A가 열받지? 2억짜리 1억 5천이라고 통지해 왔으니까. 그래서 빼보니까 여기에 5천 빼기 1,000밖에 넣어줄 게 없다. 이렇게 통지해 왔어요. 그럼 열받잖아, A가. 그러면 저평가 통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리고 두 번째, 청산기간도 2개월이 이것도 경과가 된다는 거예요. 저평가하더라도. 그럼 열받는 사람은 채무자죠. 이 채무자는 이 통지한 금액을 다툴 수가 있어요.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야, 뭐라고? 내가 우리 집이 1억 5천짜리라고? 그죠? 그러면 채무자는 사주 사망에서 원래 청산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은 동생관계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평가될 때까지는 소유권 인도 못 해준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투면서. 제대로 평가할 때까지는 소유권 넘겨주지 못하겠다. 다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보호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후순위권자 F와 G한테도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야, 내가 가등기 본등기 먹을 테니까 너희들 돈 내한테 꽂은 거 있으면 내한테 연락해. 내가 줄게. 증거 가져와. 그럼 증거 가져오면 6천 지급해버리면 없죠, 줄게. 그죠? 그래서 후순위권자 임차인에게도 통지를 해주라. 그래서 이 통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 저평가했어요. 그래서 이 1,000밖에 줄 게 없다라고 통지가 왔는데 그러면 5천 못 받잖아요. 그죠? 5천 못 받아. 그럼 후순위가 열받잖아요. 근데 후순위권자는 요 통지한 액수, 이 통지 금액, 그래서 후순위권자 요거 F는 이 금액을 다툴 수 없어요.
다툴 수 없어. 다툴 수 없는데 야는 열받으면 자기가 채무자한테 변제기가 9월 1일인데 통지가 7월 1일로 왔어. 이해가죠? 이때 변제기 도래 전이다 하더라도 청산기간 2개월 내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청구해서. 그러면 후순위권자가 금액을 다툴 수 없지만 청산기간 내 한해서 작년에 기출이 청산기간을 지나면 이렇게 나와요. 청산기간 2개월 내 한해서 후순위권자 경매 청구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경매 청구할 때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봐줍니다. 에? 그럼 저당권으로 보니까 가담보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듯이. 그죠? 그러면 이하가 경매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는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가 되죠?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면 누가 경매 청구할 때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니까 본등기 못 치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기간.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 사람이 청산금을 2개월 지나서 지급해야 되는데 2개월 지나기 전에 A한테 지급해버렸어. 그러면 후순위권자에게 대항 못하겠죠? 에? 후순위권자가 대항 못한단 말인가? 이 사람이 2개월 지나서 돈을 줘야 되는데 2개월 지나기 전에 6천을 줘버린 거야. 그럼 후순위권자가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기간 전에 이 채무자가 요 자기 6천만 원 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했다 손 치더라도 또 대항 못하죠. 다시 청산기간 지난 후에 주라 그랬잖아. 청산기간 2개월 전인데 B가 A한테 줘버렸어. 그러면 후순위권자가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면 이중지급해야 된다는 거야. 후순위권자 보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청산기간 지나야 돈을 주라 그랬는데 청산기간 전에 A한테 돈을 줘버리면 야가 손해죠. 그러니까 그때는 후순위권자에 대항부다니까 후순위권자가 B한테 돈 내놔 그러면 돈을 지급해라는 거야. 이중지급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청산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가 돈을 양도해서 재산합니다. 그렇더라도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6천을 지급해야 그래야 네 번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면 경매를 청구해라. 경매 청구할 때는 가등기 담보더를 저당권으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즉 이 권리 회수 방법이 1억 회수 방법이 권리 취득에서 귀속 청산하든가 경매를 청구하든가 두 개를 통해서 해야 되지. 이 방법에 야 그거 팔자. 그거 팔고 원금 이자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돈 주라. 이런 처분 청산형은 이 법은 인정하지 않아.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양도담보. 양도담보 경우도 2번에서 소유권 이전, 원래 갑이잖아요. 3번에 소유권 이전, 을로 이렇게 됐는데 야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렇게 청산금 통지하고 청산기 기간 전에서 청산금 지급해야 그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바로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이게. 돈 꾸고 소유권 넘겼어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야. 근데 이제 가담법 11조를 보면 여기 11조에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 변제기
까지 원금 이자를 받고 요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돈 갚고. 근데 변제기 지났는데 10년이 지났어. 아니면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팔았어. 4번의 소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양도 담보권자라는 사실을 몰랐어. 선이야. 선이 제3자가 취득했어요. 선이야. 그럼 선의로 모르고 취득했어. 선의 제3자가. 그럴 때는 10년이 지나거나 제3자가 모르고 취득했다면 원금 이자 갖고 소유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요 병이 이렇게 모르고 산 사람이라면 이 사람부터 취득해 버립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 판례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죠? 요게 이제 핵심이야. 그런데 여기 이제 판례 하나가 여기 1억이 피담보 채권이 이 목적물일 초과할 때 적용하는 거지. 이 법이 폭리를 취하죠. 미달한다. 이 법 적용되지 않죠. 근데 처음에 초과했어요. 근데 빼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없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초과했어. 빼고 보니까 없어. 없다고 통지해줘. 근데 처음부터 미달하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금전소비대차가 아니요. 만약에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해 놨다.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해 놨다.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해 놨다. 부당이득을 받기 위해서 가등기해 놨다. 이건 다 적용 안 돼요. 금전소비대차에 하나 적용된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하나, 여기 문제 작년 기출 하나 보고 요약 좀 봅시다. 4번 보세요. 4번. 문제 4번. 갑은 문제 4번입니다.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작년 기출입니다. 을 소유 엑스토지 시가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병이 엑스토지의 저당권 취득했어. 그러니까 지금 가등기권자하고 갑이 가등기권자죠. 예? 그 다음에 후순위권자가 누구야? 후순위권자가 을입니까? 이렇게 있죠. 두 사람만 딱 등장했죠. 예? 두 사람만. 그럴 경우에 을의 채무 변제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다. 너 돈을 먼저 갚아줘야 돼, 말소해주지. 저당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야 말소해주죠.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돈을 먼저 갚아야 주지. 그 다음에 갑이 가등기권자 청산기간 경과 전에 가등기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 무효죠. 그잖아. 이 강행규정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2개월 지나서 청산 지급해야 가등기 본등기의 소유권 취득하죠. 무효죠. 이게 답이죠. 3번. 을이 청산기간, 자, 을입니다. 을이 청산기간 전에 한 청산금의 권리 양도는 2개월 경과 전에 을이 채무자가, 이거 갑은 을에게, 을이가 아니고, 이게 을이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병이고, 병입니까? 병이고, 이게 채무자 을이요. 채무자 을이 청산기간 전에 청산금 권리 양도해버리면 후순위권자가 대항할 수 없죠. 아까 했잖아. 아까 청산기간 전에 대항할 수 없는 거는 청산기간 전에 돈을 줘버리거나 청산기간 전에 채무자가 양도는 후순위권자가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청산기간 경과 전에는 안 돼요. 청산기간 2개월 주었잖아요, 지금. 청산기간 경과 전에 지금이나 양도는 대항 못 됩니다. 2개월을 주었잖아요. 3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피담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 내라 그랬죠? 에? 지나면 안 돼요. 청산기간 내 안에서 경매 청구합니다. 지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가부 가등기 실행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습니다. 그럼 경매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소멸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이해가나요? 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이게 나옵니다.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가등기 담보 의의가 되어 있고요. 성질, 그 다음에 범법의 적용 범위 보세요. 가등기 담보 법률은 재산권일의 비전형 담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뭐 다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돼야 됩니다. 즉 부동산, 임목, 각종 재단, 그리고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 이런 것들에 적용되죠.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 이위 권리에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도 포함되죠. 적용 제외에 물품대금, 공사대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소비대처 이외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자체가 담보물권이다. 즉 질권, 저당권은 취득에 의해서 담보계약은 제외됩니다. 이건 전세는 저질이다. 전세는 저질이다. 이건 적용 안 됩니다. 오른쪽에 판례 1번 보세요. 물품대금, 그 다음에 매매대금, 공사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매매대금 채권 담보를 위해서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에 대여금 채권이 피담보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2번은 거기 미치지 못한 경우, 미다라는 경우죠. 여기 미다라는 경우. 요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게 미달하는 경우, 즉 1억을 꿔줬는데 이게 5천만 원짜리야. 그럼 미달이죠? 이 법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은 통지, 지급 절차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3번은 거기 가등기 담보채무자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등기 채무자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 담보채무를 대위 변제해서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 가등기 담보 이 사람이 요거 1,4천을 갚아줘 버렸어. 그러면 채무자한테 돈 내놔 구상금 채권이 있죠? 그것도 포함되죠. 오케이? 1억에다가 포함시켜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판례 4번은 동산, 미출증거, 주식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판례 5번은 부동산 채권 담보로 양도됐습니다. 양도담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는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어. 자, 양도담보. 사용수익은 여전히 요 사람이 합니다. 사용수익도 요 사람이 하죠. 소유권만 넘기고 사용수익은 여전히 설정자가 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그러나 모래시계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했다. 그때부터는 이제 채권자의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7번 보세요. 7번도 15회인데 그냥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세요. 8번 보세요. 채권담보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한 채권자가 채권이 소멸한 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자, 채권담보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소멸한 후, 그러면 채권이 소멸했는데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이거죠. 요거 이게 소유권을 넘겨놨는데 돈을 갚았어. 갚았으면은 요거는 무효가 되죠. 그죠? 무효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넘겼다 하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채권담보 목적물 양도담보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이 소멸했어. 양도담보권은 무효죠. 근데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효력의 설정의 9번, 판례 9번 보세요. 부동산 담보 설정을 위한 특이하게 없는 한 담보권자가 담보 특이한 설정을 위한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된다. 설정 위한 특이하게 없는 한 설정 비용이겠죠? 설정 비용, 등기 비용 앞에다가 등기 비용 쓰세요. 등기 비용을 설정자가 부담해야 된다. 오른쪽에 10번 판례 보세요. 채권자, 채무자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가 설정 계약을 하면서 가등기 설정 계약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 가지는 피담보 채권으로 포함시키는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니까 넘겨보세요. 실행이 이제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1번 권리 취득의 한시로 귀속청산 있죠? 귀속청산인데 거기 판례 11번이 가등기법상 가등기답보 사적 실행에서 청산기간이나 동생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처분청산형 밑줄이죠. 아까 둘 중 하나죠. 권리취득이나 경매로 가야 되지 처분청산은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처분청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행방법, 실행통지하라 그랬죠. 실행통지는 채무자, 그 다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고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행통지 상대방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모두에게 실행통지해야 됩니다. 통지사항 보세요. 통지사항은 청산금 평가액 있죠. 목적물 가액 빼기 즉 피담보 채권액은 통지하는 가등기 담보권자 그 다음에 선순위 담보물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죠. 그리고 다 빼니까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11번은 아까 똑같고요. 14번 보세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 액수가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 아까 저평가했죠. 통지 효과나 기간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를 거절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돈 갚아서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아까 저평가 사건이죠. 저평가 사건이라고 쓰세요. 여기 저평가하더라도 통지나 청산 기간은 아무런 영향 없이 미치죠. 그러나 아까 내 집을 제대로 평가할 때까지 못 해주겠다라고 항변권 주장하면 된다는 거죠. 저평가 사건. 그 다음에 거기 청산 동그라미 2번 청산은 청산기간 경과 실행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도달할 날부터 2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청산금 지급이죠. 청산금 청구권자가 있습니다. 16번 판례 보세요.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다. 10번 체크하세요. 10번. 아까 11조입니다. 채무자 등은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가 가등기 실행을 하더라도 청산금 변제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기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동그라미입니다.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채무자가 아직 청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내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 경우죠. 10년이 지나거나 내가 선의로 소유권 취득했다면 원래는 이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판례 17번입니다. 이 법이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부동산을 처분해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소유권 취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에 2번에 경매 실행하라 그랬죠. 경매. 그때 반가로 1번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청사와 귀속청산 절차와 경매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고 경매 청구하는 경우는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도 가끔 나오죠. 담보가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경매 등이 행해지면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권자가 봅니다. 거기에 후순위권자라는 것은 가등기 담보 후에 저당권자, 전세권자, 또 다른 담보가등기권자인데 유치권자는 여기 후순위권자가 아니다. 여기 유치권자는 후순위권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보호에서 담보권 사실 통지하라 그랬죠. 1번 채무자는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할 때는 지체 없이 후순위권자에게 그 사실 내용을 통지해야 됩니다. 18번 후순위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거부할 권한은 부여하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이 후순위권자가 있으니까 가등기권자에 너는 요런 것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 못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후순위권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담보가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거지. 자, 채무자가 이 후순위권자가 있으니까 너는 이 절차를 못 거쳐라고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금 처분 제한이죠. 채무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이죠.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 기타 처분은 후순위권자에 대항 못한다 그랬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후순위권자가 경매 청구권이죠. 후순위권자는 이와 같은 청산금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 문제였고요. 아까 문제는 봤죠? 참 들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 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핵심이 이거예요. 요 내용이야. 그래서 요 여러 사람을 등장하고 요 방법과 경매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즘 이쪽에서는 케이스로 나와요. 케이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작년에 채권자하고 이렇게 나왔죠. 케이스로. 좀 쉬었다 하시죠.